네, 오늘은 애쉬즈 레드레인스 확장을 플레이해보려고 합니다. 상대할 키메라는 비루스의 시체고요. 일반 난이도 레벨 1, 플레이어 1명의 권능을 상대할 거예요. 권능은 비루스의 시체 같은 경우는 분노 권능이랑 그림자 권능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분노 권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각 권능에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지만 분노 권능 같은 경우는 주로 제 전장에 물리적인 위해를 입히는 카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권능을 잘 섞어주고요. 비루스 시체 밑에 있는 위험 밑에 있는 문양에 맞추어서 권능 카드를 세팅합니다. 이렇게 4장의 권능을 상대할 거고요. 오늘 플레이해볼 피닉스본은 제리코입니다. 체력은 17까지 있고요. 전장에 7장까지 깔 수 있어요. 주문서는 3장까지 쓸 수 있고요. 시간의 마법 주사위를 씁니다. 시간의 마법 주사위는 제압 주사위 효과 자체가 제가 조종하는 대상 유닛 하나에 상태 토큰 1개를 놓고 대상 유닛 또는 주문에 놓인 상태 토큰 1개를 제거할 수 있어요. 제압 주사위는 거북이 그림이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리코 같은 경우는 메인이 드는 전장을 빠르게 채우고 이제 체력 1이나 공격이 낮은 소환체로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채우고 기술하는 카드로 공격을 빠르게 하고 전장을 다시 리필하고 약간 그런 플레이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플레이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처음 시작은 플레이어 턴으로 시작하고요. 퍼스트 5로는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거북이 수호자랑 시간도약자 소환할 수 있는 주문 1개씩 가지고 있고요. 예시라는 카드는 제가 카드 뽑기를 할 때 한 장 더 뽑을 수 있는 카드예요. 이것도 대기 주문이기 때문에 한 장 가지고 시작할 거고요. 신속한 전령, 압도. 전령 같은 경우는 상대가 지금은 키메라죠. 키메라가 전장에 캐릭터 권능이 하나 공개될 때 저는 비용 없이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전장을 빠르게 채우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고요. 압도 같은 경우는 공격자가 선언되었을 때 제리코의 소환체 같은 경우가 체력은 낮은데 공격력도 낮거든요. 근데 한 번에 한해서 공격 수치에 4를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비가 좀 좋죠. 예를 들면 전령을 깔아놓고 전령이 공격을 받을 때 압도를 쓰면 전령은 공격 5짜리 카드가 되니까요. 반격을 할 때 괜찮은 교환비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채용했습니다. 준비해 볼게요. 주사위 10개를 굴리고요. 이 주사위가 제가 이번 라운드에 쓸 수 있는 주사위가 됩니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우선은 거북이 수호자 주문을 쓸 건데 거북이 수호자 같은 경우는 메인 액션과 사이드 액션 2개 다 써요. 그리고 주사위를 가장 낮은 기본 등급 주사위를 1개 소비합니다. 를 주문서에 걸어놓고요. 키메라 같은 경우는 12면체의 행동 주사위와 분노 주사위 1개를 굴려서 이번 턴에 어떤 행동을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 면이 나왔으면 칸에 넣고요. 8이 나왔죠. 기본 8 행동 같은 경우는 대치 중인 대상 플레이어가 활성 주사위 풀에 있는 기본 등급이 아닌 주사위 2개의 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낮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액션으로 권능 하나를 공개합니다. 후려치기 권능이 나왔어요. 플레이에 들어올 때 대치 중인 플레이어의 1개 이상의 상처 토큰이 놓여있는 가장 왼쪽 대상의 유닛을 파괴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해당 플레이어의 가장 왼쪽 대상의 유닛에게 1의 피해를 입힌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유닛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후려치기는 효과가 없이 그냥 공개만 될 것 같아요. 다시 제 차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시간도약자 하나를 소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북이 수호자를 먼저 소환할게요. 거북이 수호자를 소환할 때는 메인 액션 하나와 사이드 액션 하나, 고갈 토큰 하나, 그리고 제압 주사위 하나를 사용해서 소환할 수 있습니다. 고갈 토큰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번 라운드에 이번 라운드에
더 이상 이 주문을 쓸 수 없다는 표시로 고갈 토큰을 놓게 되고요. 제압 등급의 주사위를 하나 소모하고 메인 액션과 사이드 액션 두 개 다 써서 거북이 수호자를 소환할 겁니다. 거북이 수호자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방어를 할 수 있고요. 생명력이 꽤 높은 편입니다. 3까지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유닛 같은 경우는 고갈되면은 데미지를 받지 않네요. 그래서 키메라 같은 경우는 맨 왼쪽이나 맨 오른쪽에 있는 유닛을 먼저 공격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북이 수호자가 각 사이드에 있으면은 사이드에 있는 상태로 고갈이 되면은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북이 수호자를 소환하고 제 턴은 마치고요. 키메라는 다시 주사위로 굴려서 네, 행동을 결정하겠습니다. 12가 나왔어요. 레드레인스 토큰 한 개를 키메라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궁극기 수치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궁극기를 시전하고 행동이나 궁극기의 가치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3까지 놓을 수 있는데 한 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를 할게요. 강철비늘. 강철비늘 같은 경우는 이 권능 자체가 누구 다른 권능이나 키메라를 공격할 때 보호할 수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 유닛은 피해를 받을 때 1까지밖에 피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철비늘한테 만약에 압도를 쓴다면 아깝겠죠? 저는 강철비늘 들어왔을 때 신속한 전령을 비용 없이 낼게요. 유닛은 상대 전장에 플레이가 들어온 후에 이 유닛을 메인 액션 비용 지불 없이 바로 플레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 들어올 때 저는 카드를 한 장 뽑게 됩니다. 정체네요. 네. 이건 상대가 저를 공격할 때 고갈시키고 그 즉시 이제 행동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제 차례죠. 우선은 시간도약자 소환 카드를 대기 주문에 넣고 메인 액션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액션으로 역시 고갈 토큰을 놓고 그리고 요 등급의 모래시계 등급의 주사위를 놓고요. 숙련이죠. 숙련 등급의 주사위를 놓고 시간도약자를 소환할게요. 시간도약자가 손에 들어올 때 이제 플레이에 들어올 때 다른 대상 유닛에게 상태 토큰을 하나 넣을 수 있어요. 이 상태 토큰은 지금은 쓸모가 없기는 한데 일단은 거북이 소유자에게 놓을게요. 네, 뭐 어떤 효과가 있는 토큰은 아니고요. 지금 있는 상태의 어떤 특정한 상태를 나타내거나 수치를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도약자를 소환했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턴을 마치겠습니다. 키미라 턴 진행할게요. 9가 나왔고 분노주사위가 나왔어요. 9는 대치 중인 플레이어는 자신의 활성 등급 아까랑 같은 거네요. 두 개의 등급을 낮추고요. 그리고 메인 액션으로 공개할게요. 얼어붙은 분노. 이 유닛은 이 공격 같은 경우, 이 표시 같은 경우는 공격자로 선택됐을 때 피닉스본을 공격하는 유닛이에요. 권능이라고 할게요. 유닛 하나를 공격으로 파괴한 다음에 해당 상대의 피닉스본 위에 고갈 토큰을 하나 놓는데요. 네. 그리고 공격 수치가 1 이하인 유닛은 이 유닛을 맞거나 보호할 수 없어요. 기수가 들어있으면 괜찮게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메인 액션으로 공격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지 주문을 일단은 넣을게요. 그리고 사이드 액션 쓸 수 있죠. 다음 턴에 저 제리코를 고갈시키고요. 다음 턴에 기수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도약자를 차라리 집중으로 하고 시간도약자를 조금 더 뽑는 역할을 해볼게요. 제리코의 피닉스본 능력은 여기에서 제 드로우 덱에서 원하는 카드 한 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 다시 이 카드를 잘 섞은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뽑아놓았던 카드를 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뭔가 시간의 마법을 쓴다는 어떤 컨셉에 조금 더 충실한 것 같은데 약간 시간축을 다르게 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것 같죠? 저는 이따가 시간도약자를 집중시켜서 시간도약자를 계속 늘리는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키미라 행동 결정할게요. 일단 주사위는 일반 등급이 나왔고요. 행동은 8입니다. 제 주사위 2개를 낮춰야 돼요. 숙련 등급 주사위는 기본 등급이, 제압 등급 주사위는 숙련 등급으로 낮춰집니다. 그리고 사냥 본능이네요.
어, 이 유닛이 상대가 조정하는 유닛 하나를 공격으로 파괴한 후에 레드레인스 토큰 한 개를 키메라에 놓는데요. 약간 어 얼른 죽여야 되는 친구인데 일단은 지금 죽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고갈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공격을 한다면 지금 공격 일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려치기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잡아야 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앞면으로 깔려있는 권능이 있는 상태로 턴이 라운드가 끝나게 되면은 이 수만큼 레드레인스 토큰이 키메라 위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기 한 번을 지금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도약자를 공격자로 설정할게요. 공격자로 선언할게요. 그래서 저는 후려치기를 공격하겠습니다. 후려치기를 공격할 때 키메라는 행동주사위로 굴려서 9 이상이 나오면은 막을 수도 있습니다. 9가 나왔기 때문에 네, 공격을 막았네요. 자, 시간 도약자는 고갈되고요. 비루스이씨는 시간 도약자의 공격으로 피해 1을 받습니다. 자, 그럼 뒷면으로 놓인 권능이 없기 때문에 주사위는 굴리지 않고요. 왼쪽부터 공격할 거예요. 왼쪽부터 공격을 할 건데 후려치기는 맨 오른쪽에 있는 유닛을 공격하죠. 고갈되었기 때문에 방어는 하지 않습니다. 후려치기는 고갈되고요. 시간도약자는 파괴됩니다. 다시 저죠. 지금 후려치기가 고갈됐기 때문에 신속한 전력으로 때렸을 때 반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후려치기를 때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방어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9가 나왔기 때문에 비루스이스는 방어를 해줍니다. 전력은 고갈되고요. 비루스이스는 또 데미지 1을 받겠네요. 뭐 전장이 있는 건 좋긴 한데 이제 강철 비늘이요. 강철 비늘은 공격 3이에요. 공격 3으로 거북이 수호자를 때릴 거예요. 근데 거북이 수호자가 지금 생명력이 3이거든요. 얘는 이따가 저 사냥 본능을 막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를 쓸게요. 비용 없이. 네, 사이드 액션 비용 지불 없이 손에서 플레이할 수 있대요. 네, 그래서 강철 비늘이 고갈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철 비늘은 공격을 못해요. 다시 제 턴이고요.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요. 얼어붙은 분노가 거북이 수호자를 공격했을 때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잘못했네요. 후레치기가 고갈이 되면 안 되는데 후레치기가 시간 도약자를 잡을 때 거북이 수호자가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고갈시키고 사냥 본능을 다 막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강철 본능도 맞고요. 그러면 좋았을 텐데 생각을 잘못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거북이 수호자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렵네요. 그러면 또 진행할게요. 얼어붙은 분도가 공격합니다. 공격 3으로 때릴 거고요. 거북이 수호자로 막는다. 거북이 수호자로 거북이 수호자로 막는다. 거북이 수호자로 막아도 거북이 수호자가 얼어붙은 분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죽어서 고갈도 되지 않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할게요. 얼어붙은 분노의 공격을 전부 다 막겠습니다. 3의 피해를 피니스본이 받고요.
얼어붙은 분노는 고갈됩니다. 다시 제 차례고요. 저는 또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죠. 없는 상태로 다시 키메라 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사냥 본능이에요. 사냥 본능 카드로 이제 거북이 수호자를 때릴 거예요. 근데 이제 공격을 파괴할 거잖아요. 이때 저는 압도를 쓸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압도를 써서 공격을 4를 넣고요. 그럼 공격 6이니까 서로 반격해가지고 파괴됩니다. 거북이 수호자는 파괴되고요. 레드레인 스토크는 한 개 위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반격당한 사냥 본능 역시 파괴되고요. 레드레이스는 키메라는 피해를 2를 받게 됩니다. 그 한번 생각 잘못한 게 조금 크네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서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게임은 여기서 이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정화요. 저는 일단은 고갈 토큰을 전부 다 제거하고요. 주사위는 전부 다 고갈 주사위로 넘기고요. 다시 굴릴 거예요. 조금 후반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생각을 완전히 잘못했기 때문에. 네, 손패가 5장이 6장이 될 때까지죠. 예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아이고. 셋. 이렇게 되네요. 네, 기수가 들어왔어요. 카드는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아주 괜찮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가속도 하나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키메라인데, 키메라 같은 경우는 일단 키메라도 고갈 토큰 전부 다 제거하고요. 전장에 본인 카드가 아닌 카드는 전부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공개되는 권능이 3개이기 때문에 일단은 권능 하나 깔고요. 레드레인스 토큰 3개가 올라갈 거예요. 3개가 올라갔기 때문에 3개 제거하고 궁극기가 발동됩니다. 아이고. 궁극기가 발동될 때 궁극기 맨 위에 있는 카드와 행동 맨 위에 있는 카드가 제거돼요. 네. 키메라의 상대들이 조종하는 모든 유닛들과 피닉스몬에게 각각 1의 피해를 입힌대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전령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제 키메라는 제 피닉스본에는 피해 2를 받게 되고요. 네. 그래서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상대해야 돼요. 궁극기와 행동도 페이지 두 번째에 맞게 배치되어 있고요. 키메라가 먼저 진행합니다. 일반 주사위 하나 10이 나왔어요. 10은 기본 등급 주사위를 2개를 한 단계씩 높인대요. 무서워지는데요. 이거 공개하고요. 광란. 네. 여기는 상태 토큰 2개를 놓고요. 키메라 턴이 시작될 때 1개씩 제거해요. 그리고 1개 제거하면은 기본 등급 주사위를 전부 다시 굴리게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빨리 잡는 게 좋은데, 왜냐면 궁극기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빨리 잡는 게 좋기는 해요. 빨리 잡는 게 좋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후려치기가 맨 처음에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거북이 수호자를 먼저 소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북이 수호자를 두발 토큰을 놓고요. 제압 주사위를 쓰고 메인 액션과 사이드 액션을 소비해서 거북이 수호자를 소환하겠습니다. 웬만한 공격은 막아줄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비루스의 키메라는 광란에 있는 상태 토큰 하나를 제거하고요. 주사위를 다시 굴릴 거예요. 네, 다행히 일반 주사위가 나왔고요. 후려치기로 거북이 수호자를 공격할 겁니다. 공격 2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없기 때문에 공격 2를 피해 2를 온전하게 받을게요. 그리고 반격하겠죠? 반격을 하면 고갈됩니다. 공격 2로 반격을 할 거예요. 후려치기는 권능은 버려지고요. 키메라는 피해를 1 받게 됩니다. 권능이 항상 버려질 때 권능 옆에 있는 피 수치만큼 키메라는 피해를 받아요. 다음은 저죠.
기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수를 활용할 거예요. 기수를 활용할 건데 이후에 강철 베넬이 또 거북이 수호자를 칠 겁니다. 얼어붙은 분노는 키메라 여기 제 피닉스 본을 때릴 건데요. 지금 광란이 무섭기 때문에 광란을 처리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거북이 수호자가 죽을 걸 생각해서 자 시간 도약자였군요. 거북이 수호자 여기 있습니다. 거북이 수호자 또 메인 액션 하나와 사이드 액션 하나, 일반 주사위 하나를 소비해서 주문을 집중시킬 겁니다. 제리코는 제 전장의 주문서를 3장밖에 깔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은 주문서는 같은 자리, 한 자리를 찾은 걸로 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집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따가 거북이 수호자를 한 번 더 소환할 수 있어요. 키메라 턴입니다. 광란에서 상대 토큰 하나를 지우고요. 기본 등급의 주사위를 굴려서 또 기본 등급이 나왔네요. 다행입니다. 강철 비넬은 거북이 수호자를 공격하는데 고갈되었기 때문에 데미지를 받지 않고 강철 비넬만 고갈되게 됩니다. 이러면 얼어붙은 분노가 이제 또 저를 공격하잖아요. 저 이때 거북이 수호자를 제가 만약에 소환을 한다 칠게요. 그럼 공격 3이네요. 이거는 제가 맞는 게 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얼어붙은 분노는 그냥 피닉스 본이 공격을 온전하게 맞고 광란이 공격할 타이밍에 맞춰서 거북이 수호자를 하나 깔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간 제약자를 집중시킬게요. 주문의 메인 액션으로 시간 제약자 주문을 집중시키고요. 하나를 도발시키고 사이드 액션을 지불해서 시간 제약자를 소환하겠습니다. 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요. 기술을 먼저 넣을게요. 왜냐면은 시간 도약자가 상태 토큰 하나 놔줄 수 있어요. 기수한테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기술을 소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술을 숙련 등급 주사위랑 일반 등급 주사위와 메인 액션 하나를 지불해서 기술을 소환하고요. 기수가 돌아왔을 때 상태 토큰 하나를 여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액션 하나와 후발 토큰 하나, 그리고 숙련 등급 주사위 하나를 지불해서 시간 도약자를 소환할게요. 그리고 시간 도약자를 들어오면서 상태 토큰 하나를 기수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하고요. 얼어붙은 분노가 제리코를 때리려고 할 때 이걸 온전히 제가 다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피해를 3 받을 거예요. 지금 4가 있으니까 피해를 3 받으면 10이 되겠죠. 그리고 얼어붙은 분노는 고갈될 겁니다. 고갈되면은 이따가 되게 괜찮아져요. 어쨌든 자 이제 광란을 때릴 때 광란을 고갈시킬 거북이 수호자를 소환할 거예요. 주문이 집중되었을 때는 이 뒤에 있는 주문은 독립된 주문으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갈 토큰을 여기도 하나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북이 수호자를 메인 액션 하나, 사이드 액션 하나, 그리고 이제 제압 등급 주사위 하나를 써서 거북이 수호자를 소환합니다. 제품이 됐기 때문에 기수에 있는 상태 토큰은 3이 될 거고요. 키메라 턴에서 광란이 공격합니다. 거북이 수호자를 때릴 거고요. 공격 2로 때릴 거고 공격 2로 반격을 해요. 거북이 수호자는 피해를 2 받고요. 반격을 했기 때문에 고갈됩니다. 그리고 광란은 반격을 받고 생명이 2이기 때문에 공격 2인 거북이 수호자 2에 파괴되고요. 키메라는 피해 2를 받습니다. 네, 이제 저 두 권능은 고갈됐기 때문에 반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마음대로 주문을 수 있죠. 시간 도약자를 소환할게요. 시간 도약자 주문을 넣고요. 사이드 액션으로 시간 도약자를 소환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놓는 상태 토큰 같은 경우는 시간 도약자를 넣겠습니다. 대표내기 때문에 기수는 상태 토큰 한 개를 더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때릴 수 있는데요. 다시 제 턴이 돌아왔으니까 메인 액션으로 때릴 수 있는데 시간 도약자가 지금 집중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도약자를
제가 방금 고갈시켰나요? 고갈을 안 시켰죠 제가? 안 시킨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어차피 시간 도약자가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메인 액션을 넣을 거예요. 메인 액션을 넣고 고갈을 시키고 시간 도약자를 다시 소환할 건데요. 사이드 액션으로 이 제압 등급 주사위로 할게요. 네. 그래서 시간 도약자를 소환할 때 자, 고갈되지 않고 상태 토큰이 있는 시간 도약자가 하나 있다면 시간 도약자를 하나 더 소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리코의 전장에 7장이 다 차게 되죠. 상태 토큰을 한 개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 턴이 또 시작됐기 때문에 기수에는 자, 토큰을 놓고요. 상태 토큰을 놓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공격할게요. 기수는 여기 기수가 공격자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 토큰 위에 올려놓이는 상태 토큰 개수만큼 이 다른 추가 공격자들의 공격을 1씩 올려줄 수 있어요. 자, 먼저 제가 이제 공격을 하기로 선언됐다면 순서는 제 마음대로 상관없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강철빈을 먼저 공격할게요. 강철빈을 먼저 공격하고 비루스의 시체가 막을지 정합니다. 6이 나왔네요. 막지 못하고 방어하지 못합니다. 반격하지 못합니다. 강철빈은 그대로 처리되고요. 피가 2이기 때문에 비루스의 시체는 피해를 2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고갈되고요. 두 번째 시간 도약자로 얼어붙은 분노를 공격할게요. 얼어붙은 공격 분노 역시 반격은 하지 못합니다. 비로스의 시체 키메라는 막는지 결정합니다. 8이기 때문에 막지 않았어요. 피해를 2를 받고요. 시간 도약자는 고갈됩니다. 세 번째 시간 도약자로 얼어붙은 분노를 때릴게요. 기수로 때릴게요. 기수로는 공격이 1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이득일 거예요. 6이 있기 때문에 방어하지 못하고요. 얼어붙은 분노는 그대로 죽고 비로스의 시체는 피해를 2를 받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토큰을 이렇게 바꿀게요. 11이고요. 자, 기수는 고갈됐죠. 자, 시간 도약자 나머지 둘로 전부 다 공격을 할게요. 둘 다 고갈되고요. 4로 때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5가 됩니다. 현재 비로스의 시체는 15의 피해를 받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가속은 한번 써볼 수 있네요. 근데 지금 제가 주사위가 숙련 등급의 주사위가 없잖아요. 전부 다 기본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이드 액션 명상으로 올리고 가속을 쓸 수는 있는데 그럴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뽑을 카드가 없으면은 또 이제 제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게임 턴을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턴을 끝내겠습니다. 먼저 레드레이스 먼저 할게요. 레드레이스는 지금 권능이 없기 때문에 권능을 저 숫자에 맞춰서 4장을 깔게요. 위협 숫자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모든 고갈 특권을 치우고요. 회복에 맞추어서 상태 토큰, 피해 토큰도 한 개씩 없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전부 다시 올릴게요. 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를 뽑을 건데요. 손패가 5장이 될 때까지 카드를 뽑을 건데 또 이제 예지 효과를 위해서 카드를 한 장 더 뽑을 수 있습니다. 제 손에는 총 6장이 됐죠. 기수가 꽤 괜찮아요. 기수 카드가 한 장 더 있는 거 꽤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거북이 수호자를 소환할 거예요. 메인 액션과 사이드 액션 그리고 고갈 토큰 하나와 지압 주사위를 쓸 건데요. 소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환을 하지 않는다면 한 개를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거북이 소자를 고갈해서 만약에 맨 왼쪽에 있는 상대를 유닛을 공격하는 권능이 나온다면 피해를 받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키미라탄이네요. 근데 궁극기가 만약에 하나라도 나오면은 제가 많이 이게 전장이 시간 도약자가 전부 다 쓸릴 거예요.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나왔네요. 레드레이스 면으로 주사위가 전부 다 나왔다면 토큰을 한 개 올리게 됩니다. 한 개를 올리고 이 행동을 하기 전에 궁극기가 먼저 발동이 되겠네요. 네, 전부 버리고요. 피해 2를 입힙니다. 그리고 행동을 각각 하나 제거하고요.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게 행동 9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불리해요. 토큰 3개를 지우고요. 피해를 2를 받습니다. 피해 2를 받기 때문에 다 죽겠네요. 시간 도약자도 전부 다 죽고요. 위험하네요. 거북이 소자는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피해를 방지해요. 얘는 죽겠죠. 네. 기수는 피해 2를 받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9의 행동을 처리할게요. 9 같은 경우는 대치 중인 플레이의 가장 왼쪽 대상 유닛에게 1의 피해를 입힙니다. 다행이네요.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메인 액션으로 공개할게요. 후려치기가 나왔어요. 플레이에 들어올 때 대치 중인 플레이어의 왼쪽 이상의 상처 토큰이 놓여있는 가장 왼쪽 유닛을 파괴한다예요. 파괴한다는 피해를 입힌다가 아니기 때문에 파괴됩니다. 야, 이게 네, 그래요. 피해는 받지만 피해는 받는 것을 방지하지만 파괴는 방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파괴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수 상태 토큰 하나 더 올릴게요. 이러면 이제 또 조금 까다로워져요. 어떻게 까다로워지느냐? 네, 일단은 잠시만요. 일단 이거 전부 다 기본 등급으로 낮출게요. 이러면 일단은 거북이 수호자를 소환할게요. 거북이 수호자는 필요해요. 이게 피해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거북이 수호자는 소환을 해야 됩니다. 소환을 하고요. 네, 제발 고갈되기를 바라야겠네요. 자, 키미라탄입니다. 일반 등급이고 1이 나왔어요. 가능하면 공격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개한다죠.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맨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북이 수호자를 공격할 거고요. 공격 2로 공격할 거예요. 공격 2로 거북이 수호자를 때려서 피해를 2 받고요. 그리고 반격을 할 겁니다. 고갈되고요. 공격 2로 때릴 거예요. 얘는 버려지고요. 피해라는 피해 1을 받습니다. 자, 선택인데 사실 기수가 이제 턴이 낼 때마다 상태 토큰을 놓는데 제가 7장씩 깔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상태 토큰을 받는 게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태 토큰은 더 쌓지 않을게요. 시간 절차를 소환할게요, 우선. 근데 메인 액션 기수가 그래, 기수 넣겠습니다. 기수를 넣고요. 숙련 등급 주사위랑 기본 등급 주사위 한 개를 소비해서 기수를 깔고 상태 토큰 한 개를 넣을게요. 그리고 기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간 도약자를 사이드 액션과 고갈 토큰 그리고 숙련 등급의 주사위를 활용해서 시간 도약자를 소환하겠습니다. 시간 도약자를 소환하면서 상태 토큰을 여기 기수에다 쌓을게요. 네, 키메라탄 진행할게요. 레드레이스 토큰 면으로 나왔고요. 8번 대치 중인 주사위의 가장 왼쪽 유닛에게 피해를 입네요. 네, 좀 기수는 죽고요. 네, 거북이 소재가 다시 맨 왼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합니다. 후려치기. 맨 왼쪽의 유닛을 파괴하네요.
미치겠군요. 미치겠네요. 네. 일단은 시간도약자를 소환할게요. 지금 시간도약자를 소환하는 게 의미가 있나? 카드를 하나 뽑아볼게요. 카드를 하나 뽑을게요. 그리고 하나 뽑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사이드 액션으로 이 주사위, 숙련 등급 주사위를 하나 소비하고요. 카드를 2개 뽑은 다음에 저는 지금 사이드 액션을 2번 더 수행할 수 있어요. 기소가 나왔네요. 섬광익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거죠. 이따가 해볼게요. 자, 이제 시간도약자를 그냥 2번 소환할게요. 사이드 액션 2번 쓸 수 있는 거를 고갈 토큰 2개를 놓고요. 자, 시간도약자를 소환할 건데 먼저 시간도약자를 소환하고 상태 토큰을 여기 위에 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도약자를 또 하나 소환을 하죠. 여기 상태 토큰은 기수 위에 얹어줄 거예요. 그리고 주문 집중의 효과로 고갈되지 않은 시간도약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한 마리 더 들어옵니다. 기수에 놔줄게요. 시간도약자에 놔줄게요. 네, 이 주문 버려주고요. 아직 메인 액션 남았죠? 쓸만한 메인 액션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턴을 끝내 공격을 하겠습니다. 기수로 공격할게요. 기수를 공격하면서 이 위에 있는 토큰 수 이하만큼 다른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으로 공격하죠. 6, 7을 때리게 됩니다. 7을 전부 다 비로스H로 때린다. 그건 지금 16이니까 7이면 23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만 더 때리면 되는데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렇게 할게요. 이 색과 기수로 해서 공격하겠습니다. 모월 토큰 내리고 막을 수 있는 권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히 7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16이었으니까 23이 되겠죠. 7만 더 때리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권능이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런 도박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3. 가능하면 공격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한다예요. 가능하니까 공격을 하겠죠. 공격 2로 공격할 겁니다. 시간도약자로 공격하고요. 공격 2로 시간도약자를 공격하고 시간도약자는 1로 반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파괴되고요. 후려치기가 파괴되면서 키메라는 피해를 1 더 받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또 없어요. 기술을 드린다. 근데 이제 기술을 드렸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기술 드리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메인 액션이랑 이 두 주사위를 써서 기술을 소환할게요. 그리고 상대 토큰을 하나 놓겠습니다. 키메라 턴이에요. 기본 등급이고 8이 나왔습니다. 8. 대치 중인 플레이어의 가장 왼쪽 대상 유닛에게 피해를 1 입힐 거예요. 기수는 피해 2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개될게요. 광란이 들어왔네요. 이게 진짜 광란이 안 좋은데 네, 뭐 운을 믿어볼게요. 지금부터는 운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기수로 만약에 광란을 때린다 쳐도 피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차라리 저거는 이제 섬광일격이나 섬광일격도
차라리 고갈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고갈시켜도 어차피 저 초록색 텍스트 박스는 그대로 하거든요. 레드레인스. 아, 죄송해요. 일단은 이거 먼저 제거하는 게 먼저죠. 이거 먼저 제거하고 기본 등급에 있는 주사위를 전부 다시 굴릴 겁니다. 네, 다행히도 일반 등급 주사위 하나랑 이 정도 나왔어요. 자, 키메라의 행동을 정하겠습니다. 일반 주사위와 3이 나왔어요. 3은 가능하면 공격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한다예요. 공격은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할 겁니다. 공격 2. 근데 상대가 공격자를 선언할 때 사이드 액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 제압 주사위 능력 제압이 아니라 숙련 주사위를 써서 이 친구를 고갈시키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이따가 반격 못할 거예요. 아, 성광일격이 공격 수치 2를 더하고 먼저 피해를 입히네요. 그럼 반격을 당하진 않겠네요. 그러면 저기 나오는 거는 기술을 때려볼만 할 것 같아요. 네. 고갈되었어도 이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능력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위 3개를 같이 올릴 거고요. 레드레인스 면이 하나 나왔네요. 네. 일반 주사위가 6이 나왔습니다. 6은 공개한다, 공개한 권능으로 공격한다네요. 공개하고 파이어벨리. 이 유닛이 공격자로 선언될 때 모든 유닛과 피닉스몬에게 1의 피해를 입힌대요. 어쩔 수 없네요. 모든 유닛이기 때문에 시간 도약자가 전부 다 죽습니다. 파이어밸리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피해 기수들은 피해 1씩 더 받고요. 제 피닉스 본도 지금 7인데 8의 피해를 받고 있겠네요. 그리고 파이어밸리로 한 대 더 때릴 거니까 이제 엄치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그리고 파이어밸리는 공격했기 때문에 고갈됩니다. 이러면 제 입장에선 나쁘진 않아요. 기수로 때리면 되니까. 아, 아까 잘못했네요. 아까 시간도학자로 성관인격을 썼다면 지난 일이니까요. 이 친구를 때릴게요. 광란을 때리겠습니다. 성광일격으로요. 기술을 쓰고요. 광란을 때릴 건데 일단은 막는 자, 보호하는 자를 구이기 때문에 비로스의 시체는 방어를 할 거고요. 네, 공격 수치 2를 더합니다. 공격 1이니까 공격은 3이 되고요. 이 친구는 고갈되고요. 지금 24죠. 3으로 때리면 27이 됩니다. 피가 3 남았는데 서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턴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나요? 제가 먼저 한 것 같아요. 고갈 토큰을 모두 지우고요. 아니다. 키미라 먼저 했죠. 키미라 먼저 할게요. 고갈 토큰 치우고요. 이 전장에서 본인이 카드가 아닌 카드를 전부 다 치우고요. 그리고 공개되어 있는 앞면으로 되어 있는 권능만큼 레드레인스 토큰을 올려요. 3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기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갈 토큰을 전부 치우고요. 회복을 하고요. 예지가 있기 때문에 카드를 3장 더 뽑을게요. 그리고 주사위를 전부 다시 올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먼저 합니다.
일단은 기수들이 상대편을 한 개씩 더 맞고요.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자꾸 놓치기 쉬운. 그런데 27이니까요. 27이니까 제가 지금 기수로 공격을 선언하면 그 키메라를 공격했다가 선언하면 키메라 공격을 보호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2 해가지고 총합 4로 때릴 거기 때문에 27인 P에 초과해서 32를 받겠죠. 그런 고갈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비로스의 시체를 쓰러뜨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하면서 제가 말을 계속하면서 플레이를 해가지고 에러풀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잘 이끌어냈어요. 초반에 좀 실수한 것들이 있었는데 다음에 좀 더 잘하면 되겠죠? 네. 오늘 보여드리는 보드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셨다면 감사하고요. 다른 날 다른 보드게임 한번 또 해볼게요. 안녕!